60년 살아보니 인생이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고 돈 벌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사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 위해 사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대학 보낸다고 빚까지 지고 결혼시킨다고 집까지 사줬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허탈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 했나 싶습니다. 자식들은 잘 살지만 각자 바쁘고 명절에나 보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회식 자리도 안 불러주고 이미 잊혔습니다. 평생 바친 회사인데 남는 건 퇴직금뿐이고 그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으고 아껴 살면서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고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다 모으려고 참았는데 지금 통장 보면 얼마 없습니다. 자식들 주고 집 사주고 병원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게 답니까? 참아온 게 이게 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60 넘었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또 참으며 살 겁니까? 또 남 위해 희생하며 살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6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참지 말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영수 어르신 68세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면서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워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다 시키고 집도 사주면서 부모 역할을 다 했습니다. 65세에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볼까? 여행도 가고 싶었고
유럽도 가보고 싶고 동남아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싶고 사진도 배우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전 재산이었고 써버리면 없으니까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고 미루고 70되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돈 들어간다고 미루고 나중에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68세 되던 해봄 어느 날 아침, 최 어르신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들고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 입원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서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고 오래 걷지도 못하니까 취미 생활도 못 합니다. 악기를 잡을 힘이 없고 등산도 못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왜 미뤘을까? 65세 때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66세 때라도 갈 걸 그랬다고 눈물 흘렸습니다. 돈 아끼려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있는데 거의 안 썼지만 소용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행 못 가고 취미 생활 못 하는데 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지금 70세인데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재활 치료받으러 병원 가는 게 다이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 나오면 울면서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후회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나오면 한숨 쉬면서 나도 악기 배울 수 있었는데 왜 안 배웠을까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만 합니다. 최 어르신의 부인이 말합니다. 여행 한 번 갈 걸 그랬다고, 돈 아껴서 뭐 하냐고, 건강할 때 다 쓸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최 어르신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라고, 내일은 늦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하라고 조언하고 건강할 때 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돈 아끼지 말라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미루고 계시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음 달 건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것, 하고 싶은 거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60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귀한 시간을 참으며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남 위해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명확한데 사람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합니다. 실패한 것보다 시도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하는데 이걸 후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한 것은 후회가 덜한데 실패했어도 해봤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할 걸 그랬다고 평생 후회합니다. 최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행 갔으면 후회 안 했을 텐데 비록 돈 들었어도 추억은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 가서 후회만 남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그거 나중에 하면 후회합니다.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철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언젠가 죽고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 넘으면 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참으며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참으며 살 것인가, 즐기며 살 것인가, 미루며 살 것인가, 오늘 실천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데 후회하며 살게 될지 만족하며 살게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회사 위해 헌신하고 체면 위해 무리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지금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후회하며 살고 허탈해하고 공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라도 바꾸면 되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고 싶은 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시는데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적으세요. 10개든 20개든 적으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5개만 고르시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셋째,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 할 건지 정하시는데 다음 달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하시고 내일 하시고 오늘 하세요. 넷째, 핑계 대지 마세요. 돈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건강 안 좋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핑계 대는 순간 끝나고 평생 못합니다. 다섯째,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오늘 예약하시고 악기 배우고 싶으면 오늘 등록하시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오늘 전화하세요. 미루지 마시는데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비싼 음식도 괜찮습니다. 한우 먹고 싶으면 드시고 회 먹고 싶으면 드시고 초밥 먹고 싶으면 드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는데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오늘 드세요. 맛있는 식당 찾아보시고 예약하시고 가세요.
혼자 가도 괜찮고, 배우자랑 가도 좋고, 친구랑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먹는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 가시는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카페도 좋고, 공원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도서관도 좋습니다. 산책로 걸어도 좋고, 시장 구경해도 좋고, 백화점 가도 좋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입고 싶은 옷 입으시는데 새 옷 사시고 밝은 색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세요. 나이 들었다고 어두운 색만 입지 마시고 화려한 색도 도전해 보세요. 빨강도 입고 노랑도 입고 파랑도 입으세요. 백화점 가서 옷 구경하시고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는데 60대도 멋낼 수 있고 70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웃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싶을 겁니다. 둘째,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시는데 악기 배우고 싶으면 등록하시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시고, 춤추고 싶으면 댄스 교실 가세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되는데 60대도 배울 수 있고 70대도 시작할 수 있고 80대도 배우는 분들 계십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처음엔 서툽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도대로 배우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니 완벽할 필요 없고 즐기면 됩니다. 한 달에 한 곡 배우면 1년이면 12곡입니다. 2년이면 24곡이고 그렇게 쌓이면 레퍼토리가 생깁니다.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도 있고 손주들 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렵지만 한 달, 두 달 그리다 보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으세요. 내가 그렸다고 자랑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셋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세요. 10년 전에 연락 끊긴 친구도 괜찮고 20년 전 친구도 괜찮습니다. 전화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며 웃고 추억을 나누세요. 학창시절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이야기하고 첫사랑 이야기도 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는데 취미 모임 가입하시고 동호회 나가세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 사진 동호회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복지관 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하나 신청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만나시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새 친구 생기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밥 먹으세요. 그게 삶의 활력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시는데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 산책하시고 혼자 영화 보시고 혼자 카페에서 책 읽으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시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시는데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시고 건강하다고 감사하세요. 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걷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밥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시고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감사하세요. 이가 있어서 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데 날씨 좋은 것도 감사하고 햇살 따뜻한 것도 감사합니다.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도 감사하고 꽃 피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일기 쓰시는데 매일 밤 3가지씩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인데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은데 뭐든지 감사한 것을 적으세요. 한 달 지나면 90개가 쌓이고 1년 지나면 1000개가 넘게 쌓입니다. 그걸 다시 읽어보세요.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행복해지는데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감사하며 사시면 행복합니다. 5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하시는데 매일 30분만 걸으시고 집 근처 공원 도세요. 아침에 걸으면 더 좋은데 아침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 상쾌합니다. 걸으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근육도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걷기만 해도 만병통치약인데 약보다 낫습니다. 스트레칭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 풀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세요. 목 돌리고 어깨 돌리고 허리 굽히고 다리 스트레칭 하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는데 뻣뻣한 몸이 풀리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요가 하시는 것도 좋고 태극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면 프로그램 있으니 등록해 보세요. 운동이 힘들면 집안일 하시는데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세요. 마당 있으면 텃밭 가꾸시고 꽃도 심고 채소도 심으세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늙고 움직이면 젊어집니다. 일주일에 3번은 땀 흘리세요. 땀 흘리면 노폐물 배출되고 신진대사 좋아지고 살도 빠집니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6째, 웃으며 사세요. 매일 웃으시는데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거울 보고 웃으세요. 웃는 얼굴 만드시면 웃으면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웃음이 최고 명약인데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고 웃긴 영화 보시고 개그 콘서트 보세요. 유튜브에 웃긴 영상 많으니 찾아보시고 매일 10분씩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시는데 옛날 실수담 이야기하고 웃긴 에피소드 나누세요. 배꼽 잡고 웃으세요. 눈물 나도록 웃으세요.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시는데 60 넘었으면 이제 가볍게 사세요.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시고 웃어넘기세요. 누가 실수해도 웃어넘기고 내가 실수해도 웃어넘기세요. 유머 감각 가지시는데 농담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좋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60 넘으면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참지 마세요. 고통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 무슨 뜻일까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뜻이고 큰 걸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행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세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출 수 없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무슨 뜻일까요? 매일 즐겁게 살라는 뜻이고 춤추듯 가볍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즐겁게 사시고 가볍게 사시고 웃으며 사세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사시는데 이제 어깨에 짊어진 짐 내려놓을 때입니다. 책임감도 내려놓고 의무감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사시면 행복합니다.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으며 살면서 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지 마시고 시끄러운 행복 속에서 사세요.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는데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고 지금 하세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천하시는데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후회 없이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6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시고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즐기세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내일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1번이든 3번이든 6번 전부든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되는데 댓글에 적으시면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의미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사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부터 웃으며 사는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기면서 사시고 끝까지 웃으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